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4월 6일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중국의 집이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메인이고요. 1, 2월에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라는 게 메인 서브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을 확신하고 코로나19에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미국의 부동산이 급팽창하고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유럽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우리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그런 소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은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즉 대출 규제나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즉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9년 이후, 즉 20년의 급팽창한 유동성, 뭉칫돈이 있고요. 또 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돈이 갈 곳을 모르고 있었는데 돈에는 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공짜 웹이죠. 주식을 거래하는 공짜 웹이, 무료 웹이 이제 시장 가치가 몇백 조에 지금 한 100, 200, 300조까지 올라갔다는 식으로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로빈훗의 가장 큰 성공 신화는 젊은 불가리아 이민자 아들이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와서 8살인가요? 어린 나이에 와서 워싱턴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수학 영재로 하다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본인이 이러한 로빈훗을 창업해서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어마어마한 돈의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룬다라고 합니다. 또 IPO 통해서 그러한 퍼블릭한 회사로 만든다는 기사가 메인이었는데요. 그것처럼 미국에도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부양되면서 젊은 사람조차 주식에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학개미처럼 이러한 돈의 투자를 미국 주식을 사면서 얻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2020년과 지금 21년에 K자형 회복이라고 하죠. 가진 사람들은 속된 말로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갖지 않은 사람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급속도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메인인데요. 우리는 돈에는 눈이 있다. 돈은 곧 새끼를 치긴다. 즉 이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돈은 투자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뉴스가 중국의 부동산 값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규제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중국 또는 일주 전에 나온 미국 뉴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돈을, 즉 통화정책 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인해서 돈에 갈 곳을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주식 같은 투자하는 곳에 돈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보유세라는 또는 세금이라는 어려운 난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모두가 윈윈하는 게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은 폭력입니다. 국가는 폭력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세금을 올림으로써 세수의 확보를 하고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의 급등을 통해서 세금, 즉 표준과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산이 올라가는, 가진 사람한테는 더더욱 좋은 콘크리트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서민은 울고 있고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한 세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곰곰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돈이 10원이 있든 100원이 있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고 선진국에 걸맞는 금융 지식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다 또는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단순히 돈을 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존하려면 최소한 금융은 알아야 된다, 또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값은 앞으로도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오를 것이다. 또 거래는 계속해서 세금의 부담 때문에 줄어들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의 수단이 법인일 것입니다. 지분으로 투자하는 방법 또는 쪼개기, 지금 LH에서 가장 화두되는 것이 땅을 쪼개서 투자하는 것이, 곧 거꾸로 말한다면, 아니면 비슷한 말로 한다면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하면 1년, 3년, 10년 있으면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을 50이 넘어서 더더욱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자는 뚝심이 있어야 되고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이 옳다는 것도 없고요. 그 누구도 시장에 70억이 넘는 인구의 심리를 읽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돈에는 눈이 있는 것처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뚝심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거꾸로 갑니다. 폭락장세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심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2, 3년을 더 지속한다면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부동산은 잠재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텐셜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거품으로 인해서 실질적 자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금리 시대에는 본인이 이자를 감내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보유세의 부담이 적은 지식산업센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싶고요. 또 토지로는, 땅으로는 준공업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자신의 그 현금 흐름을 죽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택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현상에서 보면 이런 업무용이나 상가용 부동산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상가나 업무 시설은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반드시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된다. 특히 부동산 같으면 저금리 시대가 2, 3년 지속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동산을 살 수만 있다면 2, 3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중에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중국의 부동산은 사는 게 맞다. 한국 역시 규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아직도 오를 수 있는 갭이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1월, 2월 급격히 오르고 있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슈퍼 예산 2,500조 이상의 돈에 갈 곳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안전한 자산을 위해서 주택이나 또는 부동산을 살 것입니다.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지속, 또 천문학적 돈에 갈 곳을 찾는다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에서 주식이 됐던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다.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